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모임이네요. 저희 세 번째 엔딩 테이블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미님이랑 대용님 빼고 이렇게 다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오늘 의제 전문가 분으로서 저희 지난주 참여하셨던 토닥토닥의 그 권엄지 상담사님의 대표분이시죠. 토닥토닥의 이영희 대표님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간단하게 오늘 또 이제 저희 멤버분들은 뭐 근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 또 대표님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가 분이신 대표님께서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각자의 개인 발언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개인 발언 후에는 이제 저희 대표님의 전문가 발언 있으신 후에 마지막에 또 각자 이 세 번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소감을 느꼈었는지 그런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오픈 테이블을 했었죠. 오픈 테이블 때는 정말 직장인들의 번아웃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각자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직업의 미래가 안 보인다. 또는 회사 내에서 나의 결정권이 없다. 뭐 상사의 폭언, 내가 한 업무에 비해서 적은 월급, 대인관계에서 오는 피곤함, 그리고 뭐 2년 내내 번아웃이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브릿지 테이블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런 그 번아웃을 느꼈다면 어떻게 이런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조직과 개인의 상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나왔다기보다 개인과 기업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상생이 어렵다. 또는 뭐 회사는 회사고 이제 회사 밖에서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 주셨었고요. 또 이제 그때 전문가분께서도 회복 탄력성에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중요하다. 또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런 선택에 따른 고통도 감내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런 나의 감정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상호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런 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엔딩 테이블로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제안합니다. 인데 사실 정책이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냥 회사 또는 사회는 어떤 구조였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정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께서도 저희가 이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지만 굳이 정책이 아니더라도 멤버들은 개인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자기소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먼저 들어와 주신 선미님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서 개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김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민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이제 8년 차인 직장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부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3년 차 전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5년차 퇴사 준비를 원하는 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환님 오늘 칼퇴 하셨네요. 아니, 칼퇴 못했어요. 아직 회사신가요 혹시? 아니요, 퇴사 마치고 바로 뛰어왔어요. 그냥 중간에 진짜요? 야근하다 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다음 은혜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직장인이고요. 네, 7년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또 제2의 직장에서 지금 3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 네, 그럼 저희 오늘 전문가로 참여해 주신 이영희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뵐 뻔했는데 뵐 수 있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저는 토닥토닥 심리상담센터의 상담사이고 리더를 맡고 있는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엄청난 분이 오셨어요. 네,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 카페, 네, 토닥토닥 대표님이 오셨는데, 그 대표님은 사실 이런 직장인 번아웃에 관련된 상담도 되게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1회차, 2회차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것들 내용들도 간략하게 보셨을 텐데, 오늘 대화 들어가기 전에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권엄지 팀장님이랑 이렇게 또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얘기 나눈 걸로 또 후기를 좀 나누었어요. 같이 얘기도 해보고 아, 되게 좀 권엄지 팀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대표로서 이제 또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자로서 있는 분도 있었고 또 직장인으로 계신 분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어떤 또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입장 차이도 있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좀 조언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토닥토닥을 창업하기 전에는 다양한 어떤 조직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어 이제 대기업으로는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교 생활을 하면서 공군 장교로 3년 동안 딱딱한 공무원으로서의 생활도 해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또 인턴들을 하면서 뭐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도 일을 해봐서 사실은 총 8군데 정도 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조직과 그 리더십들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었어요.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모셨던 대장님에 따라서 정말 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극과 극 체험처럼 해봤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이제 부분에서 어려움과 애로사항들 얘기하시는지도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생생한 좀 이제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마지막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참고로 이영희 대표님, 저희 공군장교 선배님이십니다. 굉장히 지금 자리가 좀 편하지만은 않은데. 예. 그럼 저희 오늘 그럼 발언을 한번 이어나가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제, 좀 갑작스럽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또 뭐 자아실현도 하고 회사와 또 뭐 상생도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사라든지 사회라든지 또는 나 개인은 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도 잘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신 민수님 먼저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저 죄송한데 질문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도 생각하는 중이라서. 아, 그쵸. 네. 저희가 번아웃을 크게 많이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번아웃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좀 적을 수 있고 개개인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사나 사회 또는 나 개인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또 사회적으로는 회사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음, 제가 첫 번째로 답변을 해서 조금 너무 시니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민수님은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여쭤볼 거예요. 저는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를 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월급을 받아가고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즉, 회사하고 나와의 관계는 이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고 어떤 교류를 해가면서 인간적인 이제 관계도 쌓아갈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거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해고나 또는 이제 뭐 안 좋은 관계,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제 그런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부분을 인지하는 게 가장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냉정해질 수 있는 관계라고 거를 좀 인식을 했었으면 좋겠고. 아, 이게 약간 개인적인 차원이네요. 우선 개인의 입장에서 그런 비즈니스 관계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만한 과도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긴장감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들 느끼다시피 일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고 그 평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령 체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의견 자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일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고 100% 나의 의견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느꼈던 번아웃이 있었고, 또 제가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 포함해 가지고 이 번아웃을 느끼고 좀 그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는 이유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합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사실 저희 회사 노조에 그 한 임원을 맡게 됐는데, 어, 그 임원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라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제가 그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도 이제는 다면 평가를 할 때가 됐다. 즉 상사가 나를 평가하고 좋고 다 좋은데 나도 이제 상사를 평가를 하고 나의 동료는 어떤지, 이게 단순한 이제 별점을 매기고 뭐 점수를 매기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좋게 생각해요. 이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면서 누군가는 내가 평가한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3자가 나의 평가 내용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회사에 관심이 있었고 또 진짜 진실되게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됐을까를 반영을 했는지, 그 생각이 들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함과 동시에 그 평가지를 바탕으로 나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런 다면 평가 제도였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제 실적을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항상 줄을 세울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모두가 만족하는 평가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다 불만이 있을 건데, 문제는 그 평가 제도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과연 노동자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반영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보완을 해주세요라고 의견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설사 의견 반영을 안 했더라도 올해는 좀 만족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회사하고 노동자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좀 냉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 제도를 만드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의 베이스는 제가 앞서 말드린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느끼는 그 번아웃 상태라든지 또는 이 불공정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요 두 가지를 조금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다른 회사뿐만,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서도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로 받아들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와, 거의 오늘 이야기 마무리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민수님 아까 그 평가 이름이 무슨 평가라고 하셨죠? 다면 평가라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수직적인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다멸이요? 다면. 다면. 네, 다면할 때 다면. 네, 그럼 민수님은 이런 우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존재는 회사와 나는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일방적으로 받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밑바탕을 깔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걸 인지하는 후에 첫 번째는 좀 다면 평가, 이런 나도 상사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평가 제도를 어떻게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민수님의 조언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민수님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포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편안하게 또 가볍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민수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노동자의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미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미님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저는 좀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이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다면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인원이 조금 있는 형태에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기는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케이스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이 좀 나눠져 있어서 역할 분담이 굉장히 좀 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해서 이제 일이 이제 성사되는 형태라서 개개인이 느끼는 번아웃의 어떤 그런 경계가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뭐 배송팀이라든지 뭐 공동대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대표가 그 아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입장 차이라는 거를 사실 대표가 이제 좁히려고는 해도 사실 좁혀지지 않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번아웃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고 생각을 한다면 좀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소소한 또 보상을 저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팀 내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요새는 플렉서블하게 출퇴근을 하는 회사도 좀 있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일을 했다면 뭐 평일에 조금 더 뭐 늦게 출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유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보상을 조금 주어주고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서로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상 이거는 방금 얘기 민수님이 좀 어떤 오너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셔가지고 좀 급하게 생각해내는 어떤 방안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방법이 그때그때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면 조금 브레인스토밍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선배님이 아까 뭐 소소한 목표와 거기에 대한 소소한 보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그 대표로서 그 직원에게 이렇게 조금 보상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네네네. 만약에 그럼 그런 거 말고 선배님이 그냥 대표로서 느끼는 그냥 개인으로서 바라는 그런 것도 있나요? 사실 저 같으면은 사실 대표들은 외로우니까 좀 예를 들어 시에서 대표들을 위한 소소한 이런 스타트업 청년들의 이런 네트워킹 자리라도 마련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러니까 일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어떤 소통에도 이제 좀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소통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는 이제 보통 B2C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한테 듣는 뭐 CS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소통의 일부잖아요. 그런 것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느 정도는 좀 단절을 시키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저 오히려 그런 단절을 네네네 오히려 뭐 스타트업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 네트워킹을 한다기보다도 그런 소식을 공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일적으로 또 뭔가 시간을 갖는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더블로 느껴지거든요. 일을 또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뭐 외롭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일적으로 그렇지 개인적인 생활에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적이고 단독적인 생활이 조금 늘어가면 왜 이렇게 대표다 보면은 주말도 없고 뭐 출퇴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들을 좀 개인적인 시간으로 채워진다면 좀 번아웃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미님은 아직은 그렇게 큰 번아웃이 아직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선미님이 다음 분 한번 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래도 조금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부혜님께 넘기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부회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너무 철저히 직원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아, 네, 부회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부회님 거는 거의 통편집으로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솔직하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시고 네, 편집은 제가 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오랜 시간을 일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전체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제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3년이 됐던 뭐 5년, 뭐 8년 이런 식으로 조금 굵직한 연수를 지나왔던 직원들에게 좀 장시간의 휴가를 주면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정성 있는 기간을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여름 휴가가 뭐 2주에서 3주가 당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면은 뭐 10일이고 보통은 4일에서 6일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그 정도의 휴가를 다녀오고. 근데 사실 그 시간이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떤 그 한 회사에서 약간의 장기간의 그런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은 약간의 그 휴식 시간도 조금 보장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보통 그런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그런 복지가 사실 잘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직원들에게 주고 그 이상의 것은 사실은 다 없애고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끔은 사실 저희 회사는 투표하는 날을 쉬지 않는 날이 가끔씩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약간 억울하다. 약간 이런 마음이 맞아, 그럴 들기도 수 했어 있구나. 가지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사람이 살짝 이렇게 지칠 때 원하는 사람들 한해서는 뭐 몇 년 차가 되었다면은 이 정도의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좀 법으로 이렇게 조금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또 푹 쉬고 와서 그 일을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되게 새롭네요. 네. 그 사실 들으면서 저도 좀 어쩔 수 없이 대표의 입장에서 좀 듣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그 한국은 4일에서 6일, 길면 일주일 이렇게 여름휴가 이야기할 때 그냥 주면 되는데 그거 연차 소진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볼 뻔했거든요. 아, 소진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소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음. 며칠은 회사에서 주고 며칠은 또 제 개인 연차를 써서 이렇게 통으로.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3년, 5년, 8년 굵직한 시간을 지난 직원들에게 리프레시 휴가 같은 게 좀 법적 제도로 뭐 주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복지를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곳은 맞아. 3년 지나면 뭐 300만 원 플러스 뭐 한 달 휴가인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럼 부회님이 다음 영아님이나 은혜님 계시니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 은혜님 할게요. 네, 그럼 은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책이라고 하길래.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 평소에 누구나가 생각은 했을 법할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예.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공감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 방금 이제 부인님이 말씀해주신 그 리프레시 휴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면 평가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가 이제 일하는 곳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담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아까 민수님 말씀처럼 상하 관계 상관없이 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서로 맞습니다. 서로 해요. 서로. 네.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선임이신 분들이 저를 평가하기도 하고 저가 이제 그분들 평가하기도 하는데 완전 사실 수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동료 관계에서도 회사 동료 관계에서도 어쨌든 이게 그 계급이 나눠지니까 직급이 나눠지니까 수직이 아예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그 뭐라 성과급 같은 거 그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다 좋게 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제 그 회사 생활하면서 아 진짜 저 사람하고는 나랑은 정말 아니다라는 사람한테는 정말 감정을 실어서 예, 굳이 그렇게까지 점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얼마나 객관적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차피 사실 뭐 일하면서 안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다 이제 각각 이제 주어진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 똑같이 이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 평가라는 제도 하나만으로 이제 '보너스가 달라진다.'라고 딱 느껴졌을 때는 어쨌든 사람인지라 돈이랑 이렇게 연관이 돼 버리면은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러한 또 이제 경우들을 봤어서 사실 너무나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 후폭풍도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마냥 뭐 이렇게 '꼭 필요하다.'라고는 또 네 저는 이제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평가라는 제도가 없는 회사라면 한 번쯤은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저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저의 경험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네. 그 은혜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그 민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평가 제도를 어떻게 또 공정하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다 동료분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뽑히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기도 해서 사실 그분들의 입김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공평하게 뭐 다수결로 합시다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다수결도 어쨌든 누구 하나 입김이 이렇게 좀 있다 보면은 이게 또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어떻게 모두가 공평하기란 참 힘들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맞춰 나가는 게 정말 네 큰 숙제인 것 같네요. 네네. 네. 은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영하님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저도 이야기 다 잘 듣네. 다면 평가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저 며칠 전에 월요일 날 그 장례식, 직장 동료 장례식장 부친상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때 기회로 동료들한테 이런 번아웃 같은 거 얘기해 봤는데, 그때 의견 좋은 것 중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제일 무난하게 돈 많이 주든지 성과금 많이 주든지 아니 차라리 휴식 시간 많이 달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돈 많이 그중에 주는지 말고 그 다음 거 뭐라고요? 휴식 시간 달라고 그냥 프로젝트를 끝나면 그냥 일주일당 정도 쉬게 해달라
이런 것도 얘기 나왔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 분이 한번 번아웃이었다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주는 쉬도록 하루는 쉬게 하거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좀 개인적으로 좀 직장인들 같은 경우 금융에 관한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관계 없어 보일 수도 예, 금융 지식이요. 아, 직장 동료 몇 명 같이 보면 그냥 이제 그 받은 돈 같은 거를 그냥 막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책 없이. 그래야 퇴사를 못 하는 경우도 봤고, 그냥 번아웃이 와도 더 점점 더 좀 쉬거나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금융의 때 때문에 못 쉬는 경우도 봤었고, 그것 때문에 개인 직장인한테는 금융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사회에서는 아니 혹은 회사 혹은 국가에서는 뭐 주 4일제라든지 좀 아니면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노동의 자유화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례식장 얘기는 나왔지, 아니면 올해 정규직 말고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거기 사람 모집해서 들어가듯이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정규직이면 오히려 이제 원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들어갈 경우는 저희 같은 이제 설계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제 좀 노동의 자유화 쪽 오히려 회사도 좋을 수 있고 이제 노동자한테도 기술자들한테 좋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다 봐요. 아, 노동의 자유화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인가요? 예, 좀 가깝죠. 프리랜서에 좀 가깝죠. 맞아요. 그 설계 쪽은 그런 프리랜서로서 근무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지금은 이제 뭐 1인 기업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좀 자기가 좀 불리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오피스를 쓰는 경우도 점점 서울에는 있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를 보고 참여하는 케이스도 좀 늘어가지고, 대구에도 있으면 좀 제가 원하는 번아웃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럼 일단 회사로서는 돈을 좀 많이 주던가, 휴식 시간을 많이 네. 주던가, 좀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개인으로서는 이런 일반 직장인들이 금융에 관한 지식이 좀 더 많아져서 월급을 좀 막 쓰기보다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함으로써 좀 월급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네, 그럴 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이야기랑, 또 이제 주 4일제라던가 노동의 자유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좀 말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만 노동을 자유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다른 업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업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영화님, 뭔가 굉장한 발언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필터링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이야기들 한번 쭉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 이영애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또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주세요. 네, 제가 음소거를 해버렸네요.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토닥토닥 협동조합을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제 스스로는 사실 이제 그래도 이제 지역에 있는 대표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 조직의 어떤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 조직 안에서 다 테스트해 본 것들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한 달 저희가 안식월도 들여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상호평가제도 다 운영을 해봤고, 상호평가제도를 만드는데도 전 조합원이 같이 모여서 그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같이 잡아서도 해봤고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은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정책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너무 이제 함의적으로 크고, 오히려 제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중소기업이냐 또는 스타트업 단계냐 또는 중견의 이제 대기업이냐, 그리고 스타트업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어떤 매출이 높은 기업이냐 또는 영세한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제도들이 운영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똑같은 제도를 운영해도 그것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호평가제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은혜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때 14명 정도가 있을 때였는데,
결국에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정을 실어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왜곡된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서로가 시기하고 막 나중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이런 상황들도 와서 부작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완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달 안식어를 줘봤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안식어를 갔다 오더니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난다면서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몇 달을 직원들이 다 이렇게 무기력해져서 수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 한 분은 한 달을 이렇게 쉬고 오시더니 적응을 못 하세요. 계속 쉬고 싶어 하세요. 일의 효율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본인도 그걸 고민을 얘기하세요. 일하기가 싫다고. 저도 그때 이제 깨달았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구나. 저조차도 어쩌면.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과의 시간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기 싫거든요. 그렇지만 또 나가서 상담실에 탁자 앞에 앉으면은 그때는 또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좋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는 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조직의 특성과 사이즈에 맞는 유연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제가 해보고 하면서 사실 뭐 성과금을 돈으로도 줘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호텔에 가족들을 다 보내보는 것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다 시도해봤어요. 근데 좀 제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서 굉장히 이제 근로자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성과금의 위력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드리면 그때는 정말 좋아하시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적인 어떤 능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이 철저하게 월급제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사실 그 성과금의 위력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핀란드에 연수를 같이 직원들 몇 명이랑 갔었어요. 한 10박 11일 정도로 핀란드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모인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거기에 이제 탐방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갔던 멤버들이 밤새 얘기하고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같이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제가 기대했던 분위기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또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구성원들의 특징과 어떻게 보면 그때 이 조직의 분위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데 그 조직이 진짜 이 세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어떤 그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10년이 오면서 어떤 조직 안에서의 정책을 펼치고 있냐면 이제 최소한으로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최소한으로 없애고 근로자 각각의 어떤 자발성과 자율성과 책임감을 존중해주고 신뢰해줘요. 그래서 저도 터치를 최소화하고 제가 상담하느라 종일 상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안 비춰주는 게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각자 방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나라나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일괄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정책이나 어떤 제도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보다는 나쁘거나 정말 답습하면 안 될 그런 악습이나 그런 노동법의 문제들을 좀 더 확실히 붙잡아 주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연차에 대한 제도가 바뀌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근무해도 연차가 15개가 나오는 거 아시죠?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하루 근무하고 퇴사해도 15일의 연가 무상비를 줘야 돼요. 모르셨죠? 어떻게 보면
대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제도예요. 어떻게 근로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연차를 15개라도 줘야 되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긴 했지만 그만큼 근로기준법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납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어떤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과연 적용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전혀 적용이 안 될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엄수와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라든가 자유롭게 연차를 쉴 수 있는 거라든가 연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질 수만 있다면 사실 그것만 해도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자체나 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는 좀 더 타이트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그래요.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스타트업이나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생각보다 좋은 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근로자들과의 굉장한 어떤 갭의 차이가 나고 때로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때로는 굉장히 제가 근로자분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됐든 좋은 대표가 되고 싶지 않은 대표는 없어요, 사실. 그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서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큰 건데 사실 그만큼 또 좋은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좀 가졌냐면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토닥토닥이 대구에 있는 청년센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중간 지원 기관과 연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근로자분들을 위한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나 집단 프로그램, 개인 상담을 거의 1000회기가 넘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놀란 게 집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한테 요즘 기업이 많이 어려우시죠 하면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로자분들이. 저희 기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분위기 좋아요. 이랬는데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죽어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좀 그게 놀라웠고 중간 지원 기관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도 처음에는 근로자 편에 섰다가 나중에는 대표님 편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근로자분들이 현실적인 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고 대표자가 주는 돈이 아닌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업과 우리의 생존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표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표기 때문에 대표 입장을 두둔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저는 그동안 근로자 입장을 늘 고수해 왔던 사람인데 올해 좀 그런 변화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한 해였고 저희가 조직 심리 상담을 하면서도 어떻게 조직 안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특히 대표자, 중간 관리자, 근로자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견해 차이, 생각의 차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에 대한 시각 차이들을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했던 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소통해야 된다라는. 결국 대표들도 힘든 거를 꺼내지 않고 근로자들이 불안할까봐 자기 혼자 안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그래서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좀 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참 좋은데 사실 그거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조직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좀 더 이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개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게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면서도 또 우리가 해봤던 제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스쳐가면서도 또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발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그 회사로서 또 정책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놀란 게 토닥토닥 10년 동안 대표님이 진짜 많은 걸 이렇게 해오셨네요. 그 상호평가제나 이런 안식월, 또 호텔에 가족 초대하는 행사라던가 정말 저희 또 성과금이라던가 저희 이번 주말도 꼭 한 번쯤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이미 이제 대표님께서 많이 해오셨고 거기에 이런 좋았던 부분들도 또 이런 부작용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꼈다고 말씀해 주셔서 좀 후배 창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일단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잊어버린 부분을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효과를 봤던 거는 결국은 근로자 한 분 한 분 한 분한테 그 사명감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콜링인 건데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사람의 일에 대한 고귀함을 좀 부여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조직 안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칭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색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많이 좀 예를 쓰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래밍 줌 있잖아요. 이 네. 줌이 사실은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탁월한 기업인데, 줌에는 이제 그 기업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팀이 있대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팀에서.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해 주는 거에 있어서 서로가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만 1년 내내 고민하고 하는 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칭찬 오리라고 해서 칭찬한 사람한테 그 책상 앞에 오리를 갖다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조직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 줌으로 뽑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만족도가 그냥 줌이 저절로 성장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뭐 비슷한 시스코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어떤 근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지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100번 공감해요. 되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사명감을 준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회사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책적으로는 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더 나아진다기보다 뭐 악습, 악법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이 더 뭐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연가 보상, 자유로운 연차 등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할 것이 진짜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면 번아웃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좋은 대표가 되고 싶어 하는 뭐 대표들도 많다. 또 그러면서 이게 연결 지어서 근로자 분들도 그처럼 이렇게 좋은 근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로자와 대표 간의 갭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자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성장, 뭐 생존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회사 또는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노력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했나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대표님 말씀도 잘 들어봤는데 일단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한 분 한 분 오늘 꼭 그 주최 측에서 꼭 해달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3번의 이 대화를 참여하시면서 어떤 소감을 느꼈는지 그 소감을 꼭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저희의 그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소감과 이 의견을 한번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말씀 해주실 때 3번 모임 참여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대로 정할게요. 영화님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3번까지 2번 정도 참여했었는데, 그래도 2번 다 유익한 시간이, 오늘 제일 유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걸, 뭐 제가 생각한 성과급이나 이런 것도 정말 획기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제일 기본적이고, 그런데 한가한 의외로 보상이었다는 것도 조금 놀랬고, 그런 의외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야 되죠? 까먹었어, 잠깐. 다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첫날 참여해 주셨을 때 이제 영화님이 이런 번아웃에 예,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엄청 뜨겁게 해주셨고 다른 분들의 이런 번아웃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 예. 전체적으로 느꼈던 부분들. 네. 아, 나만 번아웃이 있는 게 아니구나. 딱, 막 힘들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오는 거야, 우울증처럼.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음, 번아웃이 막 저만 오는 막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우울증처럼 다가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네. 혹시 퇴사의 결심이 더 굳어지셨나요? 네, 퇴사의 결심은 항상 있고, 그 대신에, 내가 잠깐 사명감을 잃었구나. 이건 잠깐 생각해봤어요. 퇴사에 대한 사명감. 사명감을 잃어왔구나. 네, 예, 계속 사명감 없이 일해왔구나, 살짝. 내가 아, 부족한 게 이거구나. 그건 알았어요. 사명감 없이 잃어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은혜님 말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항상 회사는 이제 돈 버는 곳이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누구든 간에 저를 조금이라도 이제 인정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할 맛이 나고 출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서 아까 이제 토닥토닥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각자를 좀 인정해 주는, 그리고 많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분위기가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대표든 그냥 일반 직원이든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적인 부분, 그게 그중에서 또 소통,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으로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이 조금 유연하게 해결이 된다면은 사실 대표든 직원이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던. 네. 그래서 3번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네, 굉장히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었고, 또 제가 조금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시금 이제 떠올리게 되어서, 네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부회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 회의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입장의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대표님들의 입장과 이제 저는 너무 철저하게 직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냉소적인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더욱 이 대표님이나 뭐 이사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을 통해서 이번 이 회의를 하면서 약간은 그분들의 입장도 어쩌면은 더 '내가 모르는 이면이 더 많이 있겠구나.'를 한번 생각하게 되기도 했었고,
그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그 삼당사님이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고통을 감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런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사명감, 콜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영환님이랑 비슷하게 내가 하는 일에 요즘 들어서 좀 사명감 없이 그냥 좀 일하고 있었나? 라는 약간 자아성찰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선미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이제 세 번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들어봐서 되게 좋았고, 특히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아까 그 대표님, 토닥토닥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있었고, 아까 뭐 어떤 대표들의 네트워크 자리는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어떤 번아웃이나 이런 회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아니면 좀 크게는 어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직장인이랑 아니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대표로 있을 때 또 입장이랑 이런 것들을 나누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미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박민수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게 참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또 다른 의견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그렇기에 이상적인 그래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정답이 정해져 있고 다 공감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면은 이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저희가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어쨌든 입장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절충하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근데 자꾸 이상적인 거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시도도 해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의미가 있는 미팅이었다 생각이 들고, 다 듣기 좋았습니다. 다 듣기 좋았고, 한 분 한 분 얘기도 다 그냥 들을만 했고, 입장도 다 다른 걸 알겠고, 어쨌든 저로서도 제가 아주 시니컬한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지만, 느낀 점이 많았던 그런 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토닥토닥 이영희 대표님의 오늘 간단한 소감 이렇게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라는 자리를 항상 설명할 때 모두가 서운해할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모두가 떠나도 나는 떠날 수 없는 자리가 대표 자리라고 저는 늘 얘기하면서 대표가 지닌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설명하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또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근로자라는 어떤 근로자와 대표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좀 느끼는 거는, 제가 항상 이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근로자분 중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항상 퇴근할 때 퇴근부를 찍어서 보내는 게 이제 저희 제도인데, 이제 항상 보내면 제가 뭐 이렇게 이모티콘이랑 웃음 표시와 함께 뭐 고생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을 길게 좀 보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진짜 이제 너무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제가 그냥 네라고만 보낸 거야. 아무 그거 없이. 근데 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늦은 시간에 문자가 오셨어요. 혹시 대표님 저한테 화나신 게 있냐고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그 문자를 받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나의 한마디, 나의 감정 하나하나가 근로자 한 명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칭찬을 더 해줘야겠다.
칭찬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격려를 더 열심히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그럼에도 대표가 지닌 어떤 그 무게감 안에는 그 부담감뿐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많은 긍정적인 또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표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좀 근로자분들에게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조직 안에서의 분위기가 충분히 더 좋아지고 조직의 또 이런 발전에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왠지 선배님과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더 네, 의미 있게 들었네요. 네, 일단 오늘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이영희 대표님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바쁘신 와중에도 네, 3번의 모임에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도 마지막 저희 시그니처 있죠. 그 실패박람회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